봐보자.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부분집합을 할 거야. 계속 정의만 하니까 조금 문제를 안 푸니까 너희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봐봐.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잖냐.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어떤 부분이라는 이런 느낌이거든. 포함되어 있다라는 느낌인 거야. 오케이? 근데 사실 여기에다가 어떤 부분도 더해줘야 되는 거냐면 부분집합은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도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정의로 뭐가 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집합 A에 속할 때요. A에 속할 때. 이게 집합 B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도 지금 포함한다라고 했잖냐. 오케이? 이것도 포함하는 것은 정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B의 모든 원소들이 A에 들어있지. B의 모든 원소들이 A에 들어있지.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은 이것도 포함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포함하다라는 걸 영어로 뭐예요? 컨테인인가? 그렇지? 컨테이너 박스 좀 그런 느낌이잖아. 포함된 박스. 처음 들어봤냐? 아무튼 이 C라는 게 거기서 튀어나온 거라서 기호로 이렇게 C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기호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모든 X가 B에 들어있는 이게 B의 원소가 뭐이면 됩니다. A에 속하면 됩니다. 라는 건데 얘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X의 이 B에 들어있는 X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입니다.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으로 같지. 그래요? 그러니까 성질의 첫 번째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항상 성립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혹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A는 뭐의 부분집합? C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더니 A가 있고 A를 B가 포함하고 B를 C가 포함한다면 당연히 A가 C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랑 이거야. 오케이? 이거 이제 가끔 연산할 때 쓰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진부분집합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부분집합을 가졌던 그 느낌이 있잖냐? 포함된다라는 그 느낌. 이 경우는 아니에요. 이 경우만 진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인 경우는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오케이?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 그것을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집합. 이것을 진부분집합이라 할 거고, 기호로 나타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고 A가 B가 아니라면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거야. 이럴 때 A는 뭐가 되겠습니다? B의 진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왜? B가 아닐 때지. 미안해요. 짝대기 하나만 더 끄으면 되겠네. A가 B에 포함되고 A는 B가 아닐 때, 오케이? 아닐 때 A는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분집합을 한번 직접 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집합에 집합 A에 모든 부분집합을 구해보세요. 모든 부분집합. 합을 구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공집합부터 출발해 볼 수 있겠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경우 공집합이 될 수 있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는 집합 1, 집합 2, 집합 3. 이런 집합들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1, 2, 또 1, 3, 또 2, 3.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는 1, 2, 3.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거든? 직접 한번 나열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밑에 또 있었네. 에이. 이제 3번 봐보자. 3번이 이제 똑같은 문제지? 그럼 너희들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있겠지? 그러면 진부분집합이면 어쩌면 돼?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니까 그것만 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나열하는 거야. A, B, C. A, B, A, C, A, B, B, C. 이렇게 7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부분집합도 구해줄 수 있고, 진부분집합도 구해줄 수 있겠지. 부분집합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만 포함해주면 충분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용어는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이에요.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것은 이거야. 이게 완전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완전 똑같아야 되는데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오케이? 이렇게 된다면 A는 B,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서로 같은 집합에 대한 정의예요. 오케이? 이제 말로 풀어 쓰진 않을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A는 B, 서로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봐보자. 서로 같은 집합이야. 이걸 봐봐. A가 B이고 B가 A다 라는 거잖냐. 서로 같은 집합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은, 사실 내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의미를 기억하라라는 거야. 얘는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가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같은 집합이다 라는 것은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 근데 요거 있지, 요거.
1이나 2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것도 3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 개는 다 다른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지. 뭐가? 여기 있는 게 여기 포함돼야 되고, 여기 있는 게 여기 포함되는 거니까 1, 2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놓고 문제 해결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첫 번째는 A-1이 1이고, B-1이 2가 되는 경우. 그렇지?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더 낫지 않아? 나머지 하나 얘 뭐게 되겠어요? 이게 더 쉽겠네요. 그러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3이 되는 경우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a의 제곱은 4니까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봐. a가 2일 때 구해봤더니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1, 2, 3이 되는 게 맞는데, b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b라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면 3. a에 2를 집어넣었으니까 1이네. 그러면 b-1이 되는 건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2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네요. 왜? 2졌냐? 3. 오케이. 미안해. 3.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 봤더니 a라는 집합은 1, 2, 3 똑같이 되네. 그지? b라는 집합을 보았더니 b라는 집합은 3.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그지? 그러면 이 두 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b-1을 조사할 필요도 없이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파악해 볼 건데, 얘는 그냥 예시로서만 할게요. 오케이? 예시로서만 할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a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b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c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는 경우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두 가지지? 총 몇 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두 가지가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얘가 8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비슷하게 처리되겠지. 1부터 7까지 수가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 뭐예요? 2의 7제곱이에요. 7개의 원소가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거 어떻게 쓰는 게 기호로 맞냐면 이거야. A의 원소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그럼 진 부분집합은 여기서 몇 개 빼줘요? 그렇지. 1개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A의 원소의 개수에서 1개 빼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의 7제곱 마이너스 2. 2의 7제곱 뭐예요? 256인가? 256인가? 그래요? 25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2의 10제곱까지는 외우세요. 외워. 내가 자꾸 수학을 남이 까먹으려 하니까. 선생님 수학 남이 까먹으려며. 저번에 누가 그랬다니까? 너 그랬지? 깜짝 놀랐네. 맞아. 다 외우면 되는데 너희가 다 못 외워서 틀리지 않냐? 다 외우면 되지. 5대 문제 다 풀어보고. 그럼 다 못 외워서 틀리는 거네. 마음이 아프냐? 이해를 하세요. 응? 아, 맞아. 미안해. 127이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1, 2를 반드시 포함하면 안 돼.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렇게 해결해요. 1, 2, 3, 4, 5, 6, 7.
항상 원소를 이렇게 다 적고 시작해. 그래야 잘 보이니까. 1, 2가 항상 포함한대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는 경우잖아. 그럼 얘는 2에 몇 제곱개 있습니다? 5제곱개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30이지? 그 다음은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포함하지 않는데 1, 2, 3, 4, 5, 6, 7에서 3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으면 3하고 6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나머지 것들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이것을 따지는 거니까. 뭐요? 2에 5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소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대요. 적어도 하나 포함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보자. 얘를 나열해 볼 건데 1, 2, 3, 4, 5, 6, 7인데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면 소수가 2, 3, 5, 7인데 모두 다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하나 빼놓고 나머지만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에이, 너무 많다. 그래, 다 적어봐. 좀 붙여서 적을게. 잘 적어봐. 하나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고 문제 바꿔.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빠서 문제 바꿀게. 이 4개짜리 너무 경우의 수 다 체크하기 힘들어서 문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꿀게요. 오케이? 3 이하 자연수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로 바꿀게요. 오케이? 4개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가 많다. 내가 뭘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경우는 다 포함되는 경우 있을 거고 하나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있을 거고 2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있을 거고 그지?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있겠지? 빵이 포함된 경우 이거 문제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7가지를 구해야 돼. 근데 원래 어떤 경우까지 있어?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있잖냐? 이게 사실 이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야. 그지?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 8가지인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만 빼주면 한 가지만 빼주면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는 거니까 2의 4제곱이 곱해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어렵나? 이제 적어도 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는 건 아니야. 우리 적어도는 이제 이게 이거잖아. 이 반대행 전체에서 반대인 경우를 뺐잖아. 무조건 얘를 뺀다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이 반대의 경우를 빼주면 그지? 아닌 경우를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에서 이 3개만 생각하는데 이 3개가 포함되는 경우가 이 들어있거나 안 들어있거나 경우 2의 세제곱에서 1개 빼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도 곱해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연습을 반드시 해봐. 그럼 7 곱하기 16은 뭐가 돼요? 1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집어넣은 건데 멱집합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집어넣은 거거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내가 하려던 게 있었는데 이거 먼저 하자. 뭐라고?
한 장만 내가 나간다고 안 그랬냐고? 지금 한 장 나가고 있잖아. 한 장째. 한 장. 한 장만 나갈 거야. 왜? 뭐가 불만이야? 불만 있어? 불만 없어? 알았어. 너희 마음 충분히 이해해. 뭐? 집합을 이렇게 둘 건데 A라는 집합이 공집합 1, 2, 1, 3, 1 이게 집합이야.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뭐가 돼요? 공집합을 A의 원소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있잖냐? 이 집합 안에 공집합 들어있잖아. 그래요? 집합 1, 2를 A의 원소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원소로 있어요? 이 원소 총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이 집합이 원소고 이 집합이 원소인데 집합 1, 2라고 생긴 건 없잖냐 이게. 그렇지? 5개 중에 이렇게 생긴 건 없지?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써볼까? 집합 1, 2를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집합에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어? 있지? 1, 2 있잖냐 이렇게 1, 2 있잖아. 여기 원소 여기 있잖아. A 원소로 있지? 그래요? 얘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까? 집합 원소 좀 지우자. 1이라는 게 A의 원소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있지? 여기 원소 있잖냐? 그러면 집합 1이라는 게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있어요? 1이라는 원소가 이 집합 안에 들어있어? 그럼 하나 더 할까? 집합 2를 갖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있지? 왜?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모든 원소가 A의 원소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집합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원소의 형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까? 한 가지만 더 하면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을 마이너스 1, 0, 1, 2라고 놓을 수 있고 B라는 집합을 X라는 원소를 갖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놓을 수 있고 C라는 집합을 X라는 원소를 갖는데 마이너스 2X, 2인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자연수라고 놓을게요. 뭐라고? C에 등호가 안 들어갔어? 등호 안 들어갔어. 그냥 여기 적어있어. 크다. 오케이? 이거인 자연수라고 놔뒀어요. 그러면 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구하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원소를 가져요? 1이랑 마이너스 1이 근이지? 1이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집합. 얘는 뭐예요? 그렇지. 1밖에 없잖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1밖에 없지? 1만 있는 집합인 거야. 그럼 포함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C는 B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포함관계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만 합시다. 멱집합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건 그냥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그냥 봐보자. 할까 말까 내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할게요. A의 모든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를 멱집합이라고 부를 건데, 이 기호로 나타내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문제에 따라 다르게 등장하거든. 이렇게 쓰였다라고 해서 멱집합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2의 거듭제곱이라는 느낌이거든. 원소의 개수가 2의 거듭제곱이라서 부분집합의 개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A네, 미안. A. PA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기호로. 근데 이 기호는 큰 의미는 없어. 다른 집합도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이렇게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지울게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A는 1인데 PA를 이렇게 종이 내렸어. 이렇게 종이를 내린 거야. X라는 원소를 갖는데, 라지 X라는 원소를 갖는데, 라지 X는 A의 부분집합이래. 그래요?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들의 집합들을 원소로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 원소로 구해주면, 이 집합을 구해주면 공집합 있겠잖냐? 여기 공집합 넣었더니 부분집합 되잖아. 그럼 공집합 들어가겠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반드시 확인해봐. 그리고 원소 1만 있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원소 2만 있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원소 1,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네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멱집합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한 성질은 뭐냐면, 굳이 이제 이거는 내가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PA라고 그냥 적을게. 얘는 몇 개야? 원래 N개 있으면 요거의 원소 개수는 몇 개겠어? 2에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부분집합이겠으니까. 그지? 원소 개수가 N개 있으면 1, 2, 3, 4, 5, 6, 7, 8 N개 있으면 들을거나 안 들을거나 들을거나 안 들을거나가 N개 있는 거잖아. 2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공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는 게 돼. 원소입니다. 라는 게 돼요. 왜? 방금 전에 이제 봐봐. 멱집합 하나 구해봤더니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지. 그렇지? 돼요. 그리고 공집합이 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해도 돼요. 이거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요. 왜 이거 집합이잖냐?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건 맞아요? 그래요? 원소가 몇 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집합이 어떻게 생겼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이건 무조건 맞아. 오케이? 그냥 이제 전체적인 의미로서 맞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 있잖냐? 여기 앞에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 있잖아. 그지? 여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봤더니 A라는 집합이 PA의 부분집합이 되는가 라는 거거든. 얘는 성립해요. 그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근데 원소가 되느냐 부분집합이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야. 방금 전에 이 위에 있는 것만 봐도, 위에 봐봐. PA는 1인데 이 1, 2라는 원소를 여기서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갖잖냐? 1이라는 원소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봐봅시다. 네 번째. 이 XY가 이 A의 부분집합이면 교집합도 와 이건 나중에 쓸까? 그냥 이게 적어놓기만 해. 적어놓기만 해. 합집합도 적어놓기만 하세요. 교집합 합집합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엎어놓은 거 있고 이렇게 유 엎어놓은 거 이거 이렇게 표현했잖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언급할게요. 그럼 마지막 문제 봐봅시다.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거잖냐? 뭐야? 부분집합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처음 뭐가 있어요? 공집합이 있겠지. 다음 원소가 한 개짜리 1만 있는 경우 2만 있는 경우 집합 1, 2를 원소로 갖는 경우. 오케이? 그 다음 원소가 2개 있는 경우는 1, 2 1이랑 집합 1, 2를 원소로 갖는 경우. 그 다음에 2랑 집합 1, 2를 원소로 갖는 경우. 그 다음 뭐 있어요? 자기 자신. 그래요? 원소가 이렇게 몇 개가 있겠습니다. 8개가 있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원소가 이렇게 있잖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이 집합 1, 2를 3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렇게 하고 나열한 다음에 다시 3을 바꿔줘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